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파발마가 그냥 땀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파발마 소개합니다.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기다리 미스터 송은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후배.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everything. 정치연구소 민의회 김관옥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옥입니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땡큐 베리마치 듣고 있어요. 아주.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고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방어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보시면서 드는 생각 오늘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이슈인데요. 어제 검수완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어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검수완박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판결 결과를 성평론가께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일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3가지입니다. 3가지를 심의를 했는데 네. 국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이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검수완박이 법사위 심사 과정이 정당한 건가. 그다음에 검수완박 본회의 표결이 정당한 건가 2가지를 했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6명의 검사는 우리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좀 권한쟁의 청구를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법사위 심사 과정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뭐 위장 탈당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쪼개기 해기 필리버스터 막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1번은 이제 위법하다. 그런데 예. 그다음에 그 위법한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는데 그렇다면 절차가 위법해서 뭐 그것도 위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당하다. 네. 소력의 유지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뭐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각하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아예 그 대상에 안 올렸죠. 예. 검사들 6명도 마찬가지로 각하를 시켰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권한쟁의라는 게 무언 권한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일단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밥그릇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그릇 경쟁.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 다른 입법기관에서 그러니까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입법기관에서 침범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권한쟁의 소송을 헌재에다가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그 결론은 누구와 누구의 권한을 다툼이었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 수사권이 이 검찰에서는 헌법에 그 영장 그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도 검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헌법이 그것을 규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검찰이 정해야 되는데 네. 이걸 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그 검수완박 법안을 그 통과를 시켜서 정해 주느냐. 이래서 권한쟁의 심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 대 국회와의 권한 다툼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김관옥 교수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판결로 어제 판결을 해서 그래서 혹 때려다 혹 붙이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일종의 이제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에 의해서 검찰에 규정돼 있다. 검찰의 권한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온 것이거든요. 근데 헌재는 그게 거기에 고유한 권한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도 그걸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그런 내용은 없다. 이거는 법률이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얼마든지 검수완박이든 뭐 예컨대 수사권을 6개에 국한한다는 법을 만든 것이 지금 검수완박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절차적 하자라 그랬는데 사실은 위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침해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법사위에서 뭔가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 그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이 헌재가 인식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뭐 예컨대 이 전체적인 어떤 인원이 충족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다수결이 못 미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 장면으로 보면 거의 시위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상황적인 그런 면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헌재가 그거를 얘기해 준 거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어떤 권리를 많이 이해해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상 권한이다.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헌재가 요게 의미가 뭔지 송평론 교수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 헌법 12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체포, 구속, 압수 국민이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영장을 신청을 하려면 그 전에 그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사권도 헌법에 보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판결은 그 수사권의 범위 같은 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지 검찰에서 헌법에 보장하지 않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다. 수사권이. 네. 수사권은 헌법에 보장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헌법의 보장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계속 이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5대 4입니다. 예. 모든 게 다 5대 4예요. 그러니 이것을 헌재의 결정이 물론 뭐 존중을 해야 되고 그 어떤 결론이 난 거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이견들이 그 9명 중에서 4명이 있었다는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네. 그거를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추천을 하고 야당, 여당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이 헌재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누가 어떤 안을 더 많이 이제 지지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판단이.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별로 5대 4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헌재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야지, 통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5대 4라 그래가지고 예컨대 법무부 장관이 5명의 어떤 판단을 뭔가 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재 전체의 어떤 결정을 사실은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거예요. 중요한 그 판결,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항상 언론에서 보도할 때 진보가 몇 명이고 판사가 보수가 몇 명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다 쳐더라도 이런 중요한 판결이 나왔을 때 국민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과연 5대 4냐 4대 5냐 이걸 따지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냥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이것이 이 9명의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이 임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9명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 기각 결정을 내린 5대 4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어떤 뭐 좀 가까운 네.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이 한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국민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예요. 보수 진보로 5대 4, 4대 5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평론하시고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국민은 이제 헌재 결정이 그렇게 났다고 보고 헌재 결정이 났다고 보고 검수완박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뭐 법률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따지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그 한 달 있다가 했으면 이게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은 4월 말에 그 이석태 그 헌법재판관이 4월 말에 그만두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률로 확정된 거예요. 예, 예. 자, 김관욱 소장님.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청구인 자격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나. 이거는 뭔 얘기예요? 참 어려워요 이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것도 모르면서 청구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예.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수사의 권한도 없고 예컨대 소추의 권한도 없는 사람이 권한쟁의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그냥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법원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쟁의를 소청할 수 있느냐는 아니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똑똑한 분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걸 몰라요? 그러게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아주 그냥 왜 했을까요? 말도 잘하시는 분이 그거였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판결이 거는 날 거를 이해가 다 안 가는 알 거죠. 것 같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처럼 수사를 하거나 그 공소유지하거나 뭐 기소를 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을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조항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포괄적으로 지휘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에 또 특정 사건에는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검찰의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청구를 한 거죠. 알겠어요. 자, 결과적으로 하여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어제 헌재 판결에 대한 정당 입장 국민의힘은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좀 격앙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진보 성향 이런 문제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다. 이렇게 진영 논리로 이것을 판단했다 이런 입장이고 네. 절차는 위법한데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마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해괴망측한 논리다. 이것이 김기현 대표가 한 말이죠. 알겠어요.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뭐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한 장관의 어떤 발언 위헌과 위법이 있었지만 이것이 뭐 합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뭐 유감이다. 공감이 가질 않는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헌재에서 단 하나의 어떤 그 위자도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위헌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기관인 헌재가 말한 부분을 왜곡해서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당 대표가 이 헌재를 어떻게 정치 재판소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네. 얘기도 많고 이어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이거를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사퇴, 주장도 탄핵, 있고. 사과 뭐 여러 가지 그래요. 수준에서 지금 압박을 하는 그런 자, 반응들이 그러다 나오고 보니까 있어요. 이제 다시 또 2라운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이러다 가면 정치권 맨날 싸움만 하고 민생을 안 돌보고 국민은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는 바꿀 수가 없죠. 다음 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바꿔버리면 모르니까 그때를 바꿀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오늘 탄핵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고 한동훈 장관은 뭐 당당히 응하겠다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번에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탄핵 때처럼 이 탄핵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공방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시행령으로 그때 이것을 무력화시켰죠. 네. 한동훈 장관이. 그런데 그 시행령을 계속 또 고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도 논란이 계속 일어나죠. 예, 정치권의 다툼은 계속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고요. 더 이상 비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보시면서 드신 생각 청취자 여러분 5글자 소개합니다. 양쪽으로 나뉩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 속이 보인다. 의도가 나빠. 변하지 마라. 이런 국힘의원을 약간 비판하는 문자를 보내셨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말 잘했다. 잘하고 있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문자를 양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지금 듣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딜레마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을 던지기로 사실상 이제 전체 뜻을 모았습니다. 하영재 의원이 송평론가님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여당이 가결로 뜻을 모은 과정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혐의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 도의원 공천하면서 뭐 대가를 받은 이런 것들로 지금 기소가 돼서 그 체포영장이 구속영장이죠. 체포 동의안이 이제 상정이 되는데 30일 날 표결을 하거든요. 이달 30일 날. 30일 날 표결을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쓰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라는 압박 카드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회기 중이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니까는 하영재 의원도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압박 카드를 쓰기 위해서 자기 진영이지만 이 가결을 시킨다는 거죠. 가결을 시켜서 그다음에 또 그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을. 그렇죠. 또 다른 문제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봐라, 난감해지겠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 그거 사용 안 한다. 네. 그냥 가결시켜 버리겠다. 부결 안 시키고 이러면서 민주당이 조금 있으면 또 이 불체포 특권을 사용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표결을 해야 될 상황이 올 테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용으로 한 것 같은데 자 민주당으로서는 가결표를 던지면은 자기 당 의원만 옹호한다는 내로남불 반대표를 던지면 부패 범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딜레마예요. 예. 저는 민주당 그 입장에서는. 딜레마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노웅래 의원부터 했던 투표 기준은 자율투표예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각각 의원들은 헌법기관이잖아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냥 투표하면 됩니다. 이거를 당론 투표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 51명이 왜 51명인가요? 전원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개헌 사항이에요. 지금 저 청취자분 문자 보내는 것 중에도 그런 문자 있어. 왜 전부 안 해? 이런 문자 있어. 그리고 이거 개헌 사항이고 대통령한테도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소추 받을 건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헌하자고 해서 이거를 기준 자체를 바꿔놔야지 아니면은 뭐 최소한으로 하 의원만 설득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냥 체포 동의안 쓰지 말고 불체포 특권 쓰지 말고 가시라. 그냥 그 당에서 해결하면 될 걸 굳이 또 표결은 또 해가지고 이 압박을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가게 하는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속이 보이지 않나요 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분 어때요? 국민의힘이 이 전략 어떻게 잘 먹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포기 못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본인이. 네, 본인이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 51명이 하는 이야기는 그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이유서를 설명을 하고 이재명 의원이 거기 신상 발언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을 했죠. 그랬죠. 그 입장을 설명을 할 때 나는 그 법원으로 바로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테니까 나를 가결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건데 이 전략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박이 될 것인가 그걸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는 전혀 이재명 대표 압박 안 느낍니다. 오히려 당 내에서 1차 그 체포동의안 때 뭐 가까스로 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든가 아니면 대대적인 인적 쇄신 없이 2차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죠. 네. 김관욱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이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왜 이제냐 이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같이 사실은 노웅래 의원 때라든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올릴 때 하 의원 것도 같이 올려가지고 표결 처리하면 될 거를 이거를 또 검찰이 좀 어느 정도 시기를 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라 예. 저는 뭐 국민들이 이 정도면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 장면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5글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분은 쇼만 5개를 넣으셨네. 쇼. 일회성 전략. 변하면 죽음. 딴 말 하지 마. 그다음에 가로에 얼굴 닫고 정말 잡아가도 돼.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실상 1호 법안인 양곡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거부하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양국관리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죠.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취임을 하고 나서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한 건데 초과로 생산이 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네. 이 다음 대목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이거 1호입니다. 처음으로 대통령 되고 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골 가면 아까도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두 분도 잘 아실 거예요. 농촌 가면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쌀이
생산량 예상보다 훨씬 많이 생기면은 그걸 정부에서 좀 사주고 불쌍한 농민들한테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정부가 돈이 넉넉하고 재정이 넉넉하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재정이 지금 한정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하면은 쌀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초과로 생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쌀이 초과로 생산되면 요즘은 이 국민들이 뭐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쌀을 밥을 먹기보다는 뭐 빵도 많이 먹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 그 쌀을 나머지 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쌀을 가지고 결국은 너무 많이 남아돌 수 있다. 네, 남아돌면 그것을 또 막걸리로 만든다든가 또 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원래의 취지와 달라지게 되고 네. 이것이 오히려 그 농민들에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공급 가잉이 되니까는 오히려 농민한테도 손해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요. 저는 농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되게 폄훼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농민들도 쌀도 굉장히 개량을 하고 고급으로 만들어서 고부버 가치의 쌀을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결국엔 초과 생산된 물량을 정부로부터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속을 챙기려는 것이 농민의 마음이다라고 일단은 예단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이게 뭐냐면 3%에서 5% 정도 가격이 오르거나 5%에서 8% 정도 생산량이 늘어날 때 늘어난 분량만큼만 정부가 매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나왔냐면 지난 이제 몇 개월 전에 한 25% 정도 쌀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뭐 농지를 다른 데로 뭐 쓸 수 있게도 못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예컨대 농지를 뭐 다른 데 팔 수 있겠나 해주거나 뭐 이런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몰라도 농지는 그냥 쌀만 만들어 놓게 해놓고서는 또 쌀이 이렇게 많이 생산됐을 때는 또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그럼 어디 가서 이거는 뭐 일종의 시장 실패인데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과하다면 예컨대 여야가 합의를 봐서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야지 이걸 무작정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양국관리법 여야 이 논란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송평론가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비슷한 세대 아니에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구정책 표어가 뭐였어요? 무턱대고 나타나보면 거짓을 못 면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둘만 나 잘 길러라. 근데 결국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인구정책이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인구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저는 이 쌀과 인구가 좀 비슷한 그런 감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쌀도 좀 부족해지고 난리기도 했는데 그런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쌀을 좀 더 식량 안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여튼. 자, 이거 마지막으로요. 이 양국관리법 말고도 지금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법안 어떤 게 있어요? 뭐 간호법, 방송법, 쌍특검법이라는 건 이제 50억 클럽하고 이제 김건희 특검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게 예. 이제 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인데 여야가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야당이 이거를 단독 처리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갈등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5글자 더 소개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가로 열고 닫고 양쪽 상황이 달라 요거 있고요. 반대로 참 잘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사역과 선언 지켜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시는지 기다리 미스터 성부터 해주세요. 3, 2, 1. 이재명 뜨끔. 제법이구나. 짐이 금일봉을 하사하겠다. 금일봉은 4달러. 오랜만에 이런 평을. 제법이다. 야,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 김관욱 소장님 해주세요. 3, 2, 1. 왜 지금인데? 제법이구나. 짐이 금일봉을 하사하겠다. 금일봉은 4달러. 4달러 갖고 미국 가서 뭐 사 먹어요? 햄버거요. 자, 송평론가도 4달러 받았는데 뭐 먹을 거예요? 4달러 갖고 그래? 나가서 햄버거랑 같이 먹자.
알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송국권 평론가 김관옥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서 In My Life. 오늘은 6577 3695 두 청취자분께 작은 선물 드리고요. 문자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